올해 서학개미나 연금 투자자들에게 XCHD, 슈드는 그야말로 광풍의 시도였죠. 여러분도 투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계셨다면 12월 배당은 받으셨을 텐데요. 올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슈드에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은 주식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성장주나 기술주보다는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찾아 슈드의 투심이 쏠린 이유도 있습니다. 슈드에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 슈드는 배당 낳는 황금 거위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황금 거위가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당이 과당했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슈드를 약 4,932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슈드를 사람들이 배당 거위로 추앙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10% 이상은 배당 성장률과 S&P 500과 비슷한 주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죠. 국내 투자자들은 자산 총액이 훨씬 큰 배당 성장 ETF VIG보다 SCH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10년간 배당 수익과 주가 차익을 포함한 전체 수익은 비슷하지만 배당이 슈드가 2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가 차익보다 배당 소득을 먼저 챙기자는 투심인데요. 슈드가 인기가 커지자 한국판 슈드도 많이 생겼죠.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미국 배당,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배당, 한국투자신탁의 에이스 미국 배당 등이죠. 여러분들 다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셨을 겁니다. 슈드는 배당금을 주가로 나온 배당 수익률이 연 3%대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1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당 성장률이 3.7%에 불과했습니다. 배당거의 우리 슈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렸던 고금리 때문에 힘이 들었나 봅니다. 매해 실적이 좋아져야 배당을 늘릴 수가 있는데 고금리로 기업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가와 배당 성장 또한 좋지 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드를 연금 등으로 생각해서 오랫동안 들고 가려 합니다. 오랫동안 들고 가려는 분들은 올해 저렴하게 슈드를 모을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컷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중지하지 않고 심지어 3.7% 성장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잘 방어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약 7% 배당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성장을 버티자 2019년과 2018년에는 높은 배당 성장으로 보답했습니다. 올해 2013년 이렇게 버텼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충분히 힘을 내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7% 낮은 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낮은 배당 성장률은 아닙니다. 연금 투자자에게 매우 인기 있는 국내 지츠 맥쿼리 인프라가 있죠. 10년간 배당 성장률이 약 8% 정도가 됩니다. 배당 거위인 슈드니까 이렇게 아쉬움으로 징징대는 걸 수도 있겠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가 있고 골이 깊었으니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이 깊은 골짜기 3.7% 조금 배당 성장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만족하지 못했지 배당은 역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슈드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슈드는 자신들이 편입해야 할 주식을 매우 까다롭게 평가합니다. 주식 편입 시 5가지 편입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10년 이상 배당을 연속 성장해주는 배당킹 또는 배당 귀종만 선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에비브, 코카콜라 등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켜온 배당킹들도 보입니다. 두 번째, 시가총액 5억 달러, 하나로 6,600원 이상 주식만 편입시킵니다. 세 번째, 채무 대비 현금 비율, 자본 수익률, 배당 수익률, ROE, 5년간 배당 증가율 등을 철저히 선별 검토합니다. 네 번째, 개별 종목 비중은 5%를 넘지 않게 분산하여 위험을 분산합니다. 다섯 번째, 섹터별 비율도 20%를 넘지 않게 섹터 위험을 분산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주식 편입 기준이 있기에 앞으로 슈드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에서 슈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IS 계좌에서 한국형 슈드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가?입니다. 한국형 슈드는 본토 슈드보다는 당연히 수수료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의 세제는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4%인데
양도소득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IS 계좌의 세제는 3년간 손익통산 순수익이죠.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400만 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만약 ISA 계좌에서 저축도 하고 채권, ELS 등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IS 계좌 한도를 차지하고 있을 건데요. 비과세 한도도 당연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슈드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해외 주식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외 주식 계좌와 IS 계좌의 다른 비과세 항목과 비과세 한도 차이입니다. ISA는 양도 차익,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모두의 합산하의 비과세이고 3년간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기준 400만 원입니다. 3년은 묵혀놔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식 계좌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배당 소득은 비과세가 안 되고 양도 차익만 비과세입니다. 대신 3년간 비과세 한도는 750만 원이나 되니 비과세 한도가 매우 크고 부부가 두 계좌를 운영한다면 3년간 1,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해외 주식 계좌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금 투자에서는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 투자로 슈드와 스파이 중 어떤 것이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연금 투자는 일반 투자와는 달리 3단계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연금 수령이 10년 이상 남은 단계, 2단계는 연금 수령이 5년에서 10년 정도 남은 단계, 3단계는 연금 수령 단계입니다. 연금 투자는 변동성 리스크와 함께 한 가지 리스크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인출 리스크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수익률 순차 리스크입니다. 연금은 계속 투자만 할 수 없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을 꺼내 써야 합니다. 수익률 순차 리스크는 투자를 하게 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연금 수령 단계에서 손실이 나는데도 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연금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전후에서는 투자 변동성을 없애야 합니다. TDF 등은 연금 수령 직전에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최대한 늘립니다. 투자 관리의 효과적 측면에서 연금 1단계, 2단계에서는 스파이가 더 편하고 연금 3단계 수령 시기에는 3단계 슈드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퇴직금 1억으로 스파이, 슈드, 리얼티 인컴, 제피 4개의 분산 투자하면 어떤가요? 하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ETF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스파이가 가장 좋은 적립식 투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스파이와 슈드의 인기가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는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ETF인데 순자산이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며 거래대금 역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슈드는 현재 순자산이 4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면 ETF 중 인구로는 상위 5등 안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둘의 성적 차트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막 의미가 있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나 샤프 지수를 보더라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에 효과가 없고 중복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 리얼티 인컴은 미국에 상장된 세계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입니다. 월 배당주이자 수십 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입니다. 세븐일레븐, 페덱스, 홈디포 등의 대기업들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고 이들을 통해 매년 부동산 운용 수익, 즉 FFO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 배당 정책과 꾸준한 배당 증가 정책으로 우량 건물, 부동산 등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안정적이고 공실 또한 적기 때문에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부동산 운용 수익, 즉 FFO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리얼티 인컴은 임대율이 9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 평균적으로 98.8%의 임대율을 자랑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 기업이고 시가 배당률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배당 성장률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슈드보다는 배당은 더 많지만 세계 자산의 분산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EPI, 제피는 스파이, 슈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ETF입니다. 제피는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2020년 5월에 상장된 역사가 짧은 ETF입니다.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ETF가 아니라 고배당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커버드 콜 ETF라고도 합니다. 고배당 수익을 내기 위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 ELN 주가 연계 증권에 투자합니다. 순자산의 10%에서 20% 내외로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주가 연계 증권에 투자를 하는데요. 제피는 기초자산과 기초자산은 콜옵션을 판매한 수익을 통해 배당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콜옵션은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주가가 막 오르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보험료, 즉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합니다. 사는 사람은 보험료,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주식이 많이 오르는 사고가 나면 비싼 주식을 사서 싼 가격에 줘야 합니다. 커버드 콜 ETF인 제피는 보합장에서 가장 효과가 큰 ETF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을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처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의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단 수익은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손익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스파이, 슈드, 리얼티 인컴은 중복이고 제피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투자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슈드의 충격과 2024년 이후의 슈드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해서 적당히 투자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산을 늘리고 연금을 늘리려면 경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 금융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집단 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힘든 나머지 언론이 홍보하는 상품에 혹하고 또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맹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말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그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